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첫날 지역 보건소에는 접종 대상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시민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희망했습니다. 부천시가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 중입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2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광역화냐며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광역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김포형 뉴딜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천 지역의 스마트 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차 로봇을 이용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부천시는 시범 운영 후 운영 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첫날 인천에서는 542명이 백신을 맞았는데요.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첫날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 전 의료진이 접종자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 자리를 옮겨 이어진 접종. 부평 지역의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입니다. 주사 맞을 때도 약간 그 떨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초조하고 떨림하고. 근데 주사 딱 맞고 이제 약 들어가는 느낌이 나고 약간 뻐근했어요, 저는요. 다 우리가 항체가 생겨서 옛날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있잖아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첫날 시민들은 백신을 맞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시민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대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라서 당연히 이제 빨리 종식이 돼야죠. 그리고 저희 이제 직업상 또 어르신들 아버님 모시니까 항상 불안하고. 백신 접종 대상은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입니다. 백신 접종 첫날인 26일 인천 지역에서는 542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평구에서는 196명, 계양구에서는 40명이 접종했습니다. 인천 지역 백신 접종 대상자는 18,320명. 이 중 94.5%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2,352명, 계양구에서는 2,288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은 모두 2차례 접종해야 합니다. 26일 시작해 5월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접종하게 됩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첫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 내 요양시설과 보건소에서도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접종자들은 다소 긴장했지만 차분한 모습으로 백신을 맞았는데요. 접종 후에는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접종자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의 한 요양시설. 예진표를 작성한 접종자가 체온을 재고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먹고 있는 약은 없는지 등 백신 접종에 앞서 꼼꼼히 점검합니다. 입안이 헐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지금? 네. 예. 그 혈압약 같은 건 드세요? 아니요. 상담이 끝나자 곧바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있지 모를 부작용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접종이 무사히 끝나자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주변 선생님들이 막 걱정하시니까 좀 그것 때문에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막상 맞으니까 그렇게 뭐 다른 독감 오히려 예방 접종보다 좀 주사가 더 편한 것 같았어요. 제 경우에는. 예. 이제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 특별한 이상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접종자들은 급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에 대비해 15분간 대기한 뒤 귀가했습니다. 또 관찰이 더 필요한 접종자는 의사 지시에 따라 대기 시간이 15분 더 연장됐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 병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1차 접종자들은 8주 후에 두 번째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또 2차 접종이 남았지 않습니까? 2차 접종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면서 맞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1차 접종은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의정부 시에만 87곳 3,500명이 접종 대상이며 경기도 전체로는 1,784곳 3만 2천여 명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많이 통제도 되고 생활에 제약도 있고 또 환자분들도 연애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답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접종을 통해서 이제 뭔가 좀 어떤 외부로서의 전파 차단도 확실히 할 수 있고 내부의 어떤 안정성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1차 접종은 3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요양병원은 자체 의료진이, 요양시설은 보건소 의료진이 방문하거나 종사자가 보건소를 내방해 진행됩니다. 의료인이 없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방문팀이 접종해서 접종하거나 또 아니면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접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3월 31일까지 이제 접종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보건소의 가용 인력을 다 동원해서 3월 한 10일 전후까지 다 끝마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일반인 접종은 오는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시는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살 미만의 입소자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무사히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에서 1분기 접종이 확정된 인원은 112개 시설 내 5,150명으로 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부천은 예방접종이 모두 끝날 때까지 6개 팀 500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접종과 백신 수급, 대상자 관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포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26일 오전 9시 북변동 소재 한 요양원을 방문해 김포 첫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전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양원장을 시작으로 요양원 입소자들이 차례대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김포시는 26일부터 지역 요양시설 27곳과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우선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부천 지역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논란을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도 참았다. 광역 소각장을 반대하는 부천 오정 지역 주민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오랜 기간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이 광역 소각장은 절대 안 된다는 이유,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의 소각장이 삼정동에서 현재 대장동 위치로 옮겨온 건 지난 2000년.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은 하루 300톤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선 이후 생활 여건이 점차 악화됐다고 호소합니다. 편서풍 지역이란 말이죠. 북풍이나 편서풍 지역. 그럼 그 바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로 대장동 지역과 오정동 지역으로 날아가요. 지금 여기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떼우고 있을 때 어떠한 물질이 나올지는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오정동과 대장동 일대 주민이 아닌 또 다른 부천 시민의 눈에도 이웃들의 고통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교통 혼잡, 또 애들이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멀리지만 봤어요. 저 큰 들판에 나는 대장동 소각장 주변에 나는 농산물은 안 먹기 운동을 또 했어요. 이후 과거 삼정동 소각장은 전시 공간을 갖춘 지역문화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부천 오정동 주민들도 이 같은 수순을 꿈꿨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 안산 등과 함께 추진했던 광역소각장이 주민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고 그 사이 20년을 훌쩍 넘긴 대장동 소각장이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과거 삼정동 사례를 내심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부천의 인천과 서울 강서구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을 증축하겠다는 뜻밖의 소식이 주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굴뚝 높이가 높아지고 톤에 300톤에서 900톤으로 늘어나는 그 대용량, 현대 시대에 가면 안 되는. 이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와 왕복 4차선 도로는 보이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대형 트럭을 비롯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수준입니다. 만일 광역화를 위한 대규모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 일대 교통체증을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이 피해는 곧 고스란히 지역의 몫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정동이 어디야? 부천 어디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이제는 두각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쓰레기 소각장 있는 동네의 이미지 실추, 동네 사람들의 어떤 그 건강 문제, 그게 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또 피해 보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주민은 현재 자원순환센터 300m 안에 거주하는 단 2가구에 불과합니다. 일대 150가구, 500여 명 오정동 주민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언감생심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그 자체를 항상 얘기해 왔어요. 동네 주민들한테 이만큼 인센티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2가구 있어요. 300m 안에 들어간 그분들한테 뭐. 정치권도 이번에는 지역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정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워낙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기피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라 피해의식이 좀 많거든요. 우리 동네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지금 그동안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동네까지 태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하기가 어렵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합의가 곧 관건인 가운데 주민들은 광역 소각장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형 뉴딜 사업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 뉴딜 3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뉴딜 추진단을 구성해 한국판 뉴딜 공모 사업에 대응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이 실현되면 간접 일자리를 포함한 지역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는 김포시 임시선별검사소 2곳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이번 검사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대표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평구의회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부평구의회 홍순욱 의장 등 부평구 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홍순욱 의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위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퇴근길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조한 김포소방서 소속 고준혁 소방관이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포소방서 하성 119 안전센터 소속 고준혁 소방관은 지난 10일 퇴근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2차 사고를 막는 한편 도로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를 응급 조치했습니다. 소방청장 표창을 받은 고 소방관은 소방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계양경찰서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은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예방과 홍보를 주제로 사행시와 표어, 포스터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계양경찰서는 우수작품 8점을 선정해 경찰서장, 인천시 교육감, 서부교육지원청장 상장을 수여하고 무선 이어폰과 외식 상품권 등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수상작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 물품으로 제작해 캠페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요즘 어딘가에 방문할 때면 QR코드나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게 되죠. 계양구가 전화 한 통만 걸면 자동으로 출입 시간이 기록되는 콜 체크인 출입 관리 서비스를 구청사와 구립도서관 등 35개 공공시설에 도입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드는 통화료는 구에서 부담합니다. 계양구는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콜 체크인 출입 관리 서비스 적용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